예, 안녕하세요. 미국이 이란 그 원유를 도입한 중공을 결국 제재하는 것 같습니다. 폴리티코가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단편 소식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중공이 지난 6월에 그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한 최소한 100만 배럴 이상 도입한 사실이 알려졌었잖아요. 그 당시 그 미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 훅이 영국에 있었는데 그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훅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예외 없이 제재할 것이다. 제재에 예외 없다. 이번 측을 밝혔습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채널에서. 그런데 폴리티코라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가 미 국무부 그 실무자들 수명으로부터 들었다 하면서 중공의 경우에 이란 유정에 지금 거액을 투자를 한 것이고 이 원리금을 현물로 받아오는 한도에서 예외, 즉 웨이버라고 하죠. 웨이버, WAIVER 허용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 아마 허용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국내 언론에서도 전부 다 중공은 예외 인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예? 저도 이건 저희 채널에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외 인정하기는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아마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고 보자고 했는데 드디어 폴리티코에서 이 후속 보도가 나온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아마 검토는 한 것 같은데 이 방안 폐기되고 미 고위 관리들의 말을 빌어서 지금 제재를 추진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 수출을 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세상 앞에서 분명히 공언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5월 2일부터 모든 국가에게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란 원유 대량으로 구매했던 나라들이 중공 있고 터키, 일본, 뭐 한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 이란 원유 도입 스톱됐는데 오직 중공만이 미국의 제재에 도전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공은 지금 이란 사태가 악화된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2015년 JCPOA 합의를 깨고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미국의 질서에 저항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중공의 논리는 틀린 거죠. 중공도 확산 금지 원칙은 지금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공 입장에서도 이 확산 금지 원칙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설사 중공이 속으로는 확산 금지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별일 없죠. 중공의 의사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여튼 문제는 2015년 그 핵 합의가 확산 금지하는데 부족하고 오히려 확산 방지하는데 하자가 있고, 이게 오히려 확산을 방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있는 하자 있는 합의를 수리하자, 고치자. 그래서 합의 새로 하자, 협상 새로 하자. 이게 지금 미국 입장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이 몰래 핵무기 개발하면서 핵 협상을 다시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중공의 저 입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오직 미국한테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공을 제재할지 말지 어떤 현실적인 고민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요. 근데 중공이 노골적으로 미국에 저항하는 이상 이것을 예외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세상에 기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기름은 남아둡니다. 다른 데서 사면 됩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중공만 이란 기름을 사간다면은 국제 시세보다는 싸게 사가겠죠. 예? 그 푼돈 때문에 저렇게 미국 질서에 도전한다면 더더욱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국제 질서, 즉 확산 금지 질서 이거 지켜야 할 국가가 이에 저항한다면 이 제재가 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중공의 예외를 인정해 버리면요, 한국이나 일본도 이란 유정에 투자해갖고 현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면 반대할 논리가 없잖아요. 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국무부 실무진들은 이러한 원유 문제로 중공을 제재하면은 이것이 향후에 미중 무역 협상 혹시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또 미중 관계를 더 꼬이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도 아마 그 고려를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고려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해득실을 다 따지고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폐기된 거고요. 어벤든 폐기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논리는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런 논리는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연구하니 어차피 지금 패권 전장에서 1등에게 도전한 2등은 확실히 죽여버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패권의 법칙이죠. 예? 역사가 예외가 없는 거죠. 예. 죽을 때까지 패버려야 되는 거죠. 예. 확실히 죽여놔야지 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 인정한다고 미중 관계가 좋아질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 패권 전쟁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예. 그래서 다만 지금 미국은 중공을 어디서 어떻게 패버릴지 이걸 고민한다고 폴리티코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Where and how to hit back. 더 나아가서요. 북공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독자 제재를 어긴 중공 기업과 은행들 요 제재 부과 여부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후속 보도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겠습니다. 중공은 그 미중 무역 협상의 대표를 그러니까 뭐 류허가 좀 온건파인 모양입니다. 학자 출신이고요. 뭐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친미파라고 분류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을 아는 그런 세력 뭐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상무부 부장 장관급인 중산이라는 사람으로 교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람은 뭐 대미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신날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격이다가 세게 쳐맞고 비틀거리는 꼬라지 구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